자, 여러분의 시대를 바꿔드릴 역대급 눌롱 타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이런 하락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하락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래들의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는 현재 이 해당 그래프가 매도 우위를 그려주고 있고, 다시 차트로 돌아서 보시면 이 하단에 캔들을 지지하던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간단하게 그어드리면 첫 번째로 이 구간, 두 번째로 이곳, 세 번째로 1시간 봉상에서 이 해당 지지 구간까지 총 3개의 겹지지 구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 지지 구간의 거의 하단까지 테스트 움직임 보여주고 꼬리까지 닿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지 구간들 힘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곳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캔들의 상승을 막아주던 위에 강력한 저항 구간이 존재했죠. 바로 이곳 꼬리 저점과 다음 고점을 연결해서 나오는 이 해당 저항 FVG 공간입니다. 이 해당 저항 FVG 공간, 이렇게 약간의 꼬리에 대한 테스트 2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 사이 구간에서 단 한 번도 테스트가 나오지 않았다가 이제서야 몸통에 대한 테스트 한 번, 꼬리에 대한 테스트 한 번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 상단의 FVG 구간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돌파롱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여기서 이 FVG라는 설명은 제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지지 라인들도 약해졌고 상단에 두꺼운 저항 구간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락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지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하락의 신호를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 주봉을 확인했을 때 이 해당 패턴을 보고 더 확실한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죠. 네, 안녕하세요. 차트에 숨겨진 단서를 추적하는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객관적인 타점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캔들 상단에 위치한 이 저항 FVG 구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했죠. 대체 왜 이 구간이 단단한 저항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냐? 이 구간이 생성된 해당 날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캔들은 보통 이렇게 꼬리와 꼬리 사이에 공백 구간이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백 구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만큼의 작은 모습이 나오는 게 보편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처럼 강력한 하락세와 함께 이전 꼬리와 다음 꼬리 고점의 사이에 이런 공백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구간을 FVG, 즉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대체 왜 이 구간이 저항 역할을 하게 되냐? 이런 하락 추세 속에서 사람들은 이를 따라가기 위해 수많은 매도 주문을 걸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문을 걸게 되더라도 너무 갑작스럽게 가격이 하락한 탓에 미체결된 물량들이 존재하게 되고, 캔들이 다시 이곳에 닿게 된다면 이곳에서 저항을 받게 되면서 캔들이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건 미체결 물량으로 인한 저항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해당 구간들이 돌파가 되면서 소진이 돼야지 이런 역할들이 약해지는 건데, 아직까지 이런 꼬리에 대한 테스트, 현재 차트상에서는 똑같이 이 하단 부분에서 몸통과 꼬리에 대한 테스트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위치했던 3겹 지지 구간, 원래는 이 3겹이었지만 이만큼의 캔들 하락에 대한 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개의 지지 구간이 완벽하게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3겹 지지 구간이 아니라 2겹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 그곳이 바로 첫 번째로 이 해당 FVG 구간, 그리고 두 번째로 IFVG 구간으로 잡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FVG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곳은 양봉으로 형성된 공간이기 때문에 매수 주문으로 인해서 지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럼 IFVG란 대체 뭐냐? 여기서 해당 이 I, 인버스란 뜻입니다. 전환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왜 지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냐? 원래 이 음봉에서 이런 FVG 구간의 형성과 함께 저항의 구간으로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저항 구간을 한 방향으로 강하게 돌파가 되면서 이전 고점도 함께 뚫어내게 되었죠. 그러면 이 IFVG 형성 조건이 만족이 되면서 이 해당 구간이 돌파가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똑같이 매수세를 따라가기 위해 수많은 주문을 걸게 되고 동일하게 미체결 물량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FVG 형성과 매우 동일하죠. 이 캔들 이전으로는 저항으로서 FVG 역할을 하게 됐지만 이제 이곳에서는 미체결 매수 물량들로 인해서 지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전환된 IFVG, 즉 인버스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상단의 FVG 공간과 3겹 지지 라인의 설명 제가 스터디방에서 함께 드리고 이 구간에 대한 대응 타점을 미리 함께 공유드렸습니다. 자, 지금 옆에 띄워드리는 화면이 제가 스터디방에서 함께 공유드린 타점 내용인데요. 이곳 해당 고점을 이곳 FVG에 닿았을 때 이런 저항 구간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락의 신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먼저 이 다이버전스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이때 추세 당시에 두 번의 약세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됐어요. 첫 번째로 이곳 고점과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상 거래량은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하게 되는 경향을 그리게 됐죠. 그렇다는 건 첫 번째로 일반 약세 다이버전스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게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차트상에서 이렇게 고점은 동일하게 형성이 되는데 RSI상 고점은 이렇게 낮아지게 되었죠.
그러면 과장된 약세 다이버전스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하락 신호와 함께 이곳 하단에 확인됐던 이 청산 물량들도 함께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숏 포지션에 대한 타점을 제가 공유드릴 수 있었고요. 저는 이 해당 구간에서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 전량 매도하지 않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직까지 포지션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반절로 본 수익 다들 얼마나 가져가셨나요? 모두 이와 같은 수익 가져가시면서 기분 좋게 포지션 반절 이쩔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 포지션 완전히 종료하지 않은 이유, 제가 눌롱 타점이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눌롱이냐? 주봉 패턴을 먼저 보시죠. 현재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이곳에서 더블 바텀이라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더블 바텀 패턴이랑 대체 뭐냐? 현재 차트가 하락이 아닌 상승에 초점을 맞추고 보는 패턴입니다. 근데 눌롱 타점을 본다면서 왜 상승에 대한 타점을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패턴의 개형을 먼저 들으셔야 합니다. 자, 더블 바텀이란 이런 하락장에서 캔들이 두 번의 저점을 찍고 다시 하락을 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개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곧바로 상승을 하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지금 캔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눌리는 구간이 존재한 뒤에 이 하락분만큼의 상승을 이뤄내는 게 이 더블 바텀 개형의 완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 복마감 전까지는 캔들에 눌리는 구간들이 보이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해당 추세의 하락과 함께 더블 바텀에 눌리는 캔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그렇다는 건 저는 이 주봉의 마감 5일 남았습니다. 이때 동안 해당 캔들에 눌리는 모습이 지속이 된다면은 이 더블 바텀의 원래 그림대로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도 볼 수 있는 확실한 눌리는 구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장기적인 타점들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희 1시간 봉상에서나 이렇게 15분 봉상에서 나오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성들, 이렇게 짧은 타임내에서 나오는 이런 하락장이나 상승장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차트가 다 변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타점도 함께 공유드리기 위해서 제가 스터디방 함께 운영 중인데요. 이 해당 스터디방 입장 방법은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이곳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가 존재합니다. 여기 클릭만 해주시면은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통해서 드리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들 주기적으로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너가 말하는 이 더블 바텀의 개형에서 지금 이 눌리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뭐냐? 바로 코인베이스 지표를 한번 봐보시죠. 근데 이 해당 추세 보시기 전에 제가 먼저 그어드리는 상승 채널을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채널과 함께 코인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죠. 이 기점, 이 4월 8일 부근입니다. 근데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를 보시면은 이 4월 8일 이전부터는 그래프가 음수를 그렸었는데 이런 상승장이 나타났을 때는 이 음수 그래프가 양수로 전환되면서 초록색을 계속 그려주고 있었죠. 그럼 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바로 이거 코인베이스는 100억 이상의 현물을 보유한 고래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런 상승 추세일 때 매수 우위를 보던 고래들이 갑자기 이런 하락 신호가 떴을 때와 동시에 이렇게 강한 매도세를 그려주면서 음수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죠. 코인은 항상 이런 선물의 벽보다 현물의 벽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에 캔들이 자신의 포지션과 반대로 가게 된다면 그런 포지션을 강제로 종료하게 돼요. 그런데 현물 투자자들은 그런 청산의 개념이 없죠. 그냥 계속 홀딩하면서 포지션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베이스의 고래들의 지표가 이 추세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외부 지표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차트상에서 보시면 이제 이 상승 채널이 하단 돌파와 함께 다시 이곳으로의 되돌림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곳이 스윗 무빙이 아니라 돌파가 나온 것이라면 이제 해당 이 상승 추세선은 SR 플립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지지 라인이 아닌 저항의 라인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하락 신호는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 차트가 어디까지 눌릴 것 같냐? 전 다시 주봉상으로 돌아가서 그 해당 구간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바로 더블 바텀 구간에서 넥라인이라고 불리는 구간인데요. 근데 이 구간은 사람들마다 보는 구간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이곳 바로 76K 부근까지 눌리는 것을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곳 74K 부근입니다. 더블 바텀은 이렇게 넥라인이라고 불리는 구간까지 눌리고 난 뒤에 상승하는 그림을 그려줘요. 근데 이런 구간들이 사람들마다 보는 지점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캔들이 해당 구간 근처로 진입했을 때 실시간 대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 불가능하시다면 제가 스터디방에서 실시간으로 관점 브리핑 드릴 테니까 들어와 계신 분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의 내용 텍스트로 한번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눌롱 타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해당 더블 바텀 구간에서 눌린 구간, 이렇게 W자를 그린 뒤에 잠시 한번 눌리고 상승을 하는 것이 더블 바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눌림 구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가 주봉이 어제 마감이 되면서 이런 눌림의 캔들이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주봉의 마감까지 눌리는 구간이 유지가 된다면 저희는 더블 바텀과 함께 눌롱 타점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눌리는 구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코인베이스 지표를 보시면 이 상승 채널의 종료와 함께 하락 추세가 시작되자 고래들이 매수 우위가 아닌 매도 우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상승을 그리고 있던 채널의 하단이 돌파가 돼버린 겁니다. 이런 되돌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휩쓸 움직임으로 간주하고 지지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추세선의 하단에서 되돌림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SR 플립 현상으로 인해서 이 상승 채널의 하단이 더 이상 지지 라인이 아닌 저항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근거들과 함께 눌리는 구간들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현재 4시간 봉상에서 이 두 개의 이격 지지 구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만큼 테스트가 나왔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 구간이라고 설명은 드렸지만 아직까지 완전 소멸이 된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포지션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하는 자리고요. 이런 곳에서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신다면 제가 운영 중인 스터디방 들어오셔서 편하게 브리핑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 저녁의 장기 관점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저 유튜브 영상 댓글에 힘이라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런 힘이라는 댓글뿐만 아니라 영상의 가시성이 안 좋은 부분들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해당 부분 피드백 바로 수용하고 다음 영상부터 좀 더 보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런 관점들과 함께 우상향하는 계좌 만드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차트 탐정 트레이더 도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